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일 마늘 수확철에 마늘 수확하는 창녕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창녕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창녕 고암입니다. 고암입니까? 예, 우리가 그 대표님 마늘 농사 몇 년 하셨습니까? 이때까지? 마늘 농사는 뭐 해수는 좀 됐지만 농사 지인 실수로 더 힘드니. 그렇죠. 예. 예. 여기 제가 친구가 있다 그랬죠. 황금알 농법 요 옆에 마을에.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대표님이 가을에 심을 때 고자리 약 쓰는 거예요. 예. 그 친구는 하나도 안 씁니다. 아, 그래. 그 왜 안 쓰냐면 이 마늘이 가을에 심을 때 마늘을 요렇게 심으면 물방울이 여기서 요리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요렇게 심잖아요. 예. 그럼 마늘 이파리에 물방울이 뿌리로 들어가면 잎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균이 달라붙어 이걸 먹은 거예요. 근데 마늘 심을 때 비료를 충분히 주면 고자리 파리가 안 생겨요. 고자리 마늘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꼼꼼한 냄새가 날 때 고자리 파리 알을 깐 거예요. 그러면 심을 때 우리 대표님이 밑비료를 많이 안 쓰죠. 이게 많이 써주는 편은 아니죠. 100평 200평에 뭐 다섯 6포. 그렇죠. 그저 요 옆에 마을에 친구가 얼마나 썼느냐. 100평에 완여성 세포의 요소 2포. 그럼 200평에 10포를 쓰고 있죠. 그러면 마늘이 심어놨을 때 이파리가 깜실해갖고 이파리에 물방울이 안 생깁니다.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 물방울이 요 내려오면 그 성분을 먹고 고자리 파리가 요걸 균이 마늘 뿌리를 먹어버려요. 마늘 뿌리가 먹었을 때 꼼꼼한 썩은 냄새가 나면 고자리 알을 까더라. 그래서 2만 평을 심으면서 고자리 파리 안 썼어요. 그리고 가을에 물약도 안 썼어. 그 대신 황금알 골드그린 골드칼라 물 500에 설탕 3kg 써가지고 가을에 그린 두분에 칼라 1번. 그리고 가을에 100평당 완효성 세포의 요소 2포를 넣었는데 가을 추비 요소 또 100평에 1포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을에 100평당 우리가 비료가 6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가고 이중 덮고 그 다음에 비료가 부족하면 겨울에 줘야 됩니다. 겨울 비료 줘야 되는 거. 예, 겨울 비료는 이 놀고래 주면 됩니다. 이 고래 여기 주나면 다 먹습니다. 봄 비료도 위에 주기 싫으면 놀고래 주면 됩니다. 놀고래면 계속 줘도 돼요. 그 양이 이제 우리가 이런 장비를 이 트랙터로 지금 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 기계에다가 부착해서 비료 뿌리는 골비료라는 기계만 개발하면 돼요. 고래도 계속 비료 주면 되니까. 고래주도 비료가 다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경주에서 그 총무님이 2월 달부터 마늘 캘 때까지 100평당 요소를 5포 준 데도 있고 6포 준 데도 있고 100평당 2월 달부터 봄비료를. 그러니까 마늘이 엄청 나와요. 근데 요 옆에 있는 친구 참 많이 치구나. 예, 많이 먹습니다. 친구도 봄에 비료를 갖다가 계속 준 거죠. 그 마지막 비료 한번 적게 준 거고. 그래서 100평당 3포, 4포 정도 쳐가지고 총 10포 들어간 밭이 있고 생산대까지 9포 들어간 밭이 있고 그렇죠. 그 비료량이 조금은 부족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농장처럼 이래 두둑만 이렇게 깊게 만들어 놔면 마음대로 비료 줘도 됩니다. 골물만 잘 빠지면. 마늘 이게 아주 다비성 작물이 비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봄 되면 추비를 갖다 NK 줘버리지 않습니까? 네. NK 줘보면 생산이 감소해 봅니다. 요소만 계속 줘야 된다. 아, 계속 요소만. 그렇죠. 그리고 이중 덮었다가 벗겨버리면 우리가 이중 비닐이나 부직포 덮었다 벗겨보면 무름병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늘이 이중에 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다가 눌러가 이파리 누워있다가 네. 물방울이 생겨 알로 떨어져요. 근데 벗겨부터 일어서죠. 잎에 맺은 물방울이 지 몸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비료가 많으면 여기 새카맣게 물방울이 안 생겨요. 잎 끝에. 아침에 가보면 마늘밭에 가보면 우리 이슬이 맺어 있죠. 네. 그 이슬이 맺은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다. 몰랐죠?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마늘에 무름병 일으키고 조금 더 크면 뻥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뒤에 또 내려가면 흑색 썩은 병이 되더라. 그래서 물방울이 안 맺을 정도로 비료량을 주면 된다는 거죠. 이 시량은. 그래서
요 측정기로 맞췄을 때 지금 수분은 35에서 45% 제일 좋고, 그리고 요 비료 20값 요거는 1.2를 넘어가야 병이 없습니다. 0.3 이하는 또 병을 안 해요. 물방울 속에 영양이 없다는 거죠. 그럼 1.2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마늘 재배에서 1.5 이상, 2.5 이하 요렇게 재배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대박 납니다. 이제 과학적이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 물방울 맺는 비료량이 조사를 해보니까 1.2 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에 창녕에 추비하면 안 된다 하는 소리 그 소리입니다. 어중간하게 비료 주면 전다 물방울이 맺어가 이파리 속으로 쏙 타고 들어가보죠. 마늘 좋다고 늦게 캐는 사람 있잖아요. 12%인가. 네. 그거 다 뻥이죠. 뻥이 많이 나오지. 예, 그게 좋았다가 말아본 거죠. 그게 추비를 넣어가지고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만 찾은 거지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을 안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이제 경영비료 전략해야 된다. 비료는 모아야 되는 거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대신 가을에 고자리 발약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작년 이 친구는 안 했다. 그럼 가을에 물약 칩니까 안 칩니까? 물론 치야 되지. 안 치고 됩니까? 그것도 안 했다. 왜 그러냐? 잎 테두리 물방울이 안 생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안 생기니까 그것도 안 한다. 예. 예. 그리고 또 가을에 우리가 살균제, 살충제 쓰지 않습니까? 쓸 때 또 살충제 쓰죠. 근데 친구는 하나도 안 줬다. 왜 그러냐? 그 옆집에는 고자리팔에 흙고 잎대 흙고 살균제 치도 죽는데 하나도 안 줘도 안 죽는다. 그 말은 가을에 요 이파리에서 맺은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병이 생기고 또 여기 썩으면 고자리팔이 오고 그래서 또 그것도 우리가 또 못 믿어서 약을 했는데 그 약으로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안 나오지 않거든요. 죽는 게 나오죠. 하나씩 그 가을에 비실비실 죽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봄에. 그래서 가을에 죽는 것이 나오는 게 전체가 비료 부족해서 죽는 겁니다. 아, 비료가 부족해서 죽는다. 예, 그래서 이 균들이 이제 우리는 농업의 균들을 제가 쪼개버렸어요. 농업인들이 잘 알기 쉽게끔 동작균과 비동작균. 그럼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균. 그 식물이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럼 우리가 요소를 주지 않습니까? 일부가. 그 요소 속에, 요소를 먹고 분해했을 때, 소화분해했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걸 지가 먹어야 되는데 뱉어버렸다는 거죠. 왜 뱉었냐? 낮에 먹은 걸 소화를 시키다가 설탕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럼 입 속에 설탕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새카맣거든요. 감시리하다. 그럼 감시리하면 저녁에 기공을 닫고 수분 가져온 것도 지가 다 먹어요. 그럼 물방울이 안 생기면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방울이 안 생긴 비료량이 1.5 20값 유지해야 된다. 20값을.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고자리팔 안 쓰고, 그리고 겨울에도 이중 부직포 덮을 때 비료를 뭐 비가 올 때 해도 되고,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했을 때는 놀고래도 전압이면 돼요. 그럼 겨울에 비가 오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20값이 높아야 됩니다. 얼마나 돼야 돼? 1.5 이상 뭐 3.5까지 돼야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먹고 자란다. 겨울에 많이 자라요. 겨울 비료를 하면 중기거든요. 요소를. 예. 요소를 하면 중기인데 너무 작게 주나? 겨울 비료는 얼마나 주는데? 20값. 얘 기계한테 물어봐야 돼. 기계인데 예. 얘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 우리 대표님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와서 여기 지나가다 오다 가다 여기 비닐가 퍼지고 없는 것도 모르고 내는 비닐 안 깔고 재배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날아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하늘이 잡아가 버렸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마늘 수확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거 비료만 조금 더 주면 돈 벌 텐데 비료만 조금 더 주면 돈 벌 텐데 그 방송을 계속 저 길가에서 촬영하고 갔단 말입니다. 강수빈도 얘기했으면 되는데. 근데 뭐 친구라는 걸 전 전혀 몰랐죠. 예, 친구분이라는 걸 몰랐고. 근데 제가 여기 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농사 지었는데 100평의 비료를 한 포를 뿌리면
팽당 200g이거든요. 팽당 200g을 먹으면 마늘은 1.5kg가 나와요. 마늘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중을 깔거나 비닐을 깔거나 이중을 덮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고 비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비닐이 여러 바람이 날아가 버릴 때는 또 비닐이 안 깔 때 조금 그 양보다 조금 차이 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지금 오늘 캘 때까지 100평의 비료 쓴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200평을 한마디로 계산하면 한마디기를 계산할 때는 up비로 1포, 예, 또 밑비로 5포. 총 6포예요. 예. 총 6포면 그 그러면은 이제 100평당 복합비료 2.5포에 요소 0.5포. 그리고 이제 처음 추비할 때 그렇고 두 분을 하니까 예. 200평이 이제 또 1포. 그 이게 총 7포, 7포 정도 다 200평에. 200평 7포. 그러면 결국에 들어간 게 100평당 요소 1개, 요소 1개. 그 다음에 복합비료 5개 2.5포. 그 양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강섭이 저 친구가 얼마 들어갔냐? 100평당 난양파 넣은 마늘 3개. 난마늘 넣은 양파. 그 다음에 요소 2개, 100평당 밑비료 5개. 그럼 100평이 10개죠. 그럼 농사 다 지은 것보다 많이 들어갔죠. 그죠? 농사 다 지어도 200평에 7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100평당 들어가는 게 힘을 때 200평에 10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을 추비 요소 100평에 1개씩. 그럼 이제 12개 되겠죠. 200평에. 그 봄 추비 3개, 4개. 그러면 비료 많이 치네. 예. 그 200평에 20개 들어간 데가 있고 200평에 18개 들어간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비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죠. 경영비에서 제일 비중 작게 차지하는 게 비료입니다. 그럼 수익은 많이 내고. 그 농사 지은 거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예, 잘된 것만 보고 배워야 되는데, 경영을 하다 보면, 밭이 많다 보면 배수도 적겠다고 잘못된 것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뭐, 별로더라 하면, 거꾸로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황금농구 대표 전국을 대한민국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체 다니고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에는 목포에서 배 타고 4일날 아침에 제주도에 가서 밀강 강의하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밤낮으로 불철주에 움직이는 거는 왜? 우리나라 농업의 산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마늘 가격을 우리 맞춰야 됩니다. 그죠? 덴모에가 마늘 가격 올려가지고 국제적인 밀려오는 건 못 막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우리가 덴모 해가지고 마늘 가격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덴모 해봐야 그게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국제적인 마늘 가격에서 우리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게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연구를 해서. 그렇지. 작게 심고 많이 빼먹어야 되는데. 그죠? 생수 맛이 널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건비도 진짜 뭐 감당만 하겠고. 그렇지. 작년에 우리가 평당 200평에 몇 망 나오던가요? 평균. 잘 된 거는 얼마, 못 된 거는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예, 농사를 이래 하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마 평균 한 6kg 정도 빼면 빼. 200평에 예. 60망. 예, 그렇죠. 그 정도 빼면 빼. 작년에 60망이면 4kg 경영비 들고 내가 2kg 먹었다. 그죠? 그렇지. 2kg 먹으면 3,000원씩 계산해서 내는 평당 6,000원 벌어 먹었다. 6,000원 이윤을 남겼다. 근데 올해는 6kg 나오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올해는 3kg 경영비 들어가고 올해는 4,000원 이윤을 보면 그 3, 40이 12,000원. 작년에보다 2배의 경제 소득을 늘어납니다. 근데 8kg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kg 빼고 5kg 내몫이라. 5kg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4, 20 평당 2만 원이다. 2만 원이면 큰 덩어리 한 개 정리하겠죠. 부채 큰 거 한 개이죠. 그렇지. 예. 그런 기법을 가르쳐 드리러 온 거고, 이렇게 대표님이 뭐 말 켤 때 오늘 저녁에 비 온다 해서 되게 바쁜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빼서 또 송구스러운데. 안 그러면 이래 만나 있으면 반갑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고맙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를 못 해내는 이 상태를 자식한테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도 또 정부가 대모를 해야 되겠죠. 그죠? 내 자신이 변화해서 국제적으로 이길 생각, 우리가 우열할 생각은 안 하고, 대모래가 이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부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도. 뭐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데모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받아 벌어내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우리가 10kg 만들어내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적어도 10kg 못 만드니까. 죽었다 깨내도. 그러면 우리가, 마늘 같은 게 우리가 10kg 나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뭐 대박이지. 대박이죠. 예, 앞으로 그 날이,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몇 년 전에 제가 강원도 춘천에 가가지고 욕 티백에도 먹었어요. 감자밭에 가서. 네. 100평에 비료 한 포 쓰는 걸 100평에 5포 주라 했거든요. 그 지금 우리 대표님한테도 이야기해도 이야기 안 되죠. 100평에 5포 여가 심는 걸 갖다가 100평에 비료를 200평에 10포를 열었겠어요. 대표님 200평에 5포 쓰잖아요. 예. 밑비료를. 그 200평에 10포를 쓰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농가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감자를 갖다가 100평의 비료를 내가 5포 열었 했거든요. 감자를 심을 때 100평에 한 포 쓰는 걸. 그러면 그 사람들 10kg 내외밖에 못 캐, 감자. 그 25kg 캐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많이 걸어야 된다 하는 걸 내가 이야기 한번 들었어요. 그렇죠. 마늘은 더 많이 걸어야 됩니다. 마늘은요. 그렇죠. 마늘은 감자가 캘 때까지 7포 먹으면 돼요. 100평당. 7포. 7포 캐도 이야기 안 되죠. 그리고 골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비를. 감자밭에. 그러니까 평당 그분들이 이제 캐는 양이 100평당 심을 때 내가 요소 한 포, 21-2포, 완효성 2포, 5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가지고 요소 2포에 100평당, 완효성 2포, 100평당 4포 넣고 추비를 갖다가 2포에서 3포를 줘라. 그러면 감자가 평당 25kg 나온다. 평당. 마늘은 100평당 비료를 한 포로 먹으면 1.5kg, 1.5kg 늘어나고 평당 200g 비료 넣으면, 근데 감자는 200g의 비료 양을 먹으면 3.5kg 늘어나고 양파는 8kg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이 비료 쓴 양의 비료하면 요거는 총 비료량이 그 3.5포거든요. 그럼 4포를 잡았을 때 4포를 잡으면 1.5kg면 6kg가 딱 맞아. 딱 맞아 떨어지죠. 6kg 대표님 보면 맞아. 1.5kg 그 4포리였으니까 6kg죠. 6kg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럼 대표님은 6kg를 농사 지어 가지고 내 허리를 쥐어 짜서 먹고 살려고 용을 쓴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랬는데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의 숨통을 많이 버리 되는 게 아니네. 예, 남의 숨통을 조여서 돈이 안 낸다는 거죠. 요 옆에 지금 농장에 지금 마늘 수확 소구리 잡는 걸 보고 왔는데 외국인들 막 족쳐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 예. 그래 보니 그 돈 되겠습니까? 양을 갖다가 8kg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래도 돈이 되고 저리 되겠죠. 그렇죠. 내 잘못의 너무 잘못으로 지어 짜면 그게 답이 있냐고요. 그죠? 맞지. 내가 기술이 부족한 걸 변화를 가져야 될 일을 남의 허리를 남을 지어 짠다고 해서 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원망만 더 많아질 뿐이다. 그지?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우리가 탈이 아니거든요. 예,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래 살기 좋은 날에 외국인들이 충분히 와서 검증을 해서 농업에 투여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건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지 농업인들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비료를 그렇게 키워도 뭐 뻥 놓고 스펀지 놓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모이지. 자, 스펀지 뻥 나오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요 비료량이 지금 1.0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뻥 나옵니다. 요거 1.2가 넘어가야 돼. 요 비료량이 1.5를 만들면 뻥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늦가 비료 주면 조금 좋은 마늘 키만 우구만이 컸다가 말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다 이파리의 물방울 때문에 그렇다. 이 패들에 맺은 물방울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살균제를 하나도 안 쓴다는 거죠. 올 봄에 우리 살균제 우리 대표님 얼마나 썼습니까? 나는 약 2번 딱 쳤어요, 치기는. 봄에. 네. 근데 돈 안 아깝던가, 얘. 아까부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병을 잡으려고 하면 치야 돼. 옆에 있는 조강섭이 친구는 말 캘 때까지 비료 농약 이라고 한 방울도 안 썼다. 안 썼다 카대 원래 지금 영양제만 썼다고. 약. 예. 그게 그 영양제 팔아먹은 사람이 저입니다. 아, 황금만 원급 대표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마늘에 올 봄에는 여백이 안 맺으면 그 비동작균, 무름병, 흑색균역병, 뻥이 안 나오거든요. 잎 테두리 맺으면 물방울이 타거든요. 일어난 일이다. 그 이식값 1.5 이상 맞췄거든요. 그리고 비료량을 계속 척경하며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병은 동작균이 돼가지고 송화가루 나를 때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면서 안개 끼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올게 약간 안개 끼면서 비가 왔는데 온도가 20도 이하였어. 16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약을 사다 놓고 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친구야, 네가 지금 일기예보를 한번 봐라. 휴대폰에. 그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올 때 네 온도 몇 도 그러니까 10몇 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온도가 낮아서 동작균에 해당하는 녹병, 균 포자가 안 나른다. 그럼 포자가 안 나는데 왜 약을 쳐야 되는데 그 병은 비 오고 난 뒤에 포자가 오고 난 뒤에 약을 쳐야 되지 예방이 안 된다 그거는. 그리고 또 살충제도 또 사다 놨어요. 그래서 살충제 니 밭에 진딧물이 있더나 없대. 그럼 그거 왜 쳐야 되는데? 그러면 마늘 농사 지으면서 농약이라고는 한 방울 한 톨도 안 썼다는 거죠. 영양제로 다 줘줬네. 예, 그렇죠. 녹병약은 살포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서 안 한 거죠. 그 녹병 포자가 안 나르니까. 그 결국에는 마늘에 병을 잡은 건 누가 잡았나요? 요소비료. 그 요소비료를 끝까지 충분히 줬기 때문에 병이 없었다는 거죠.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안 생겼다. 그죠? 잎 테두리에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 놈이 우리가 마늘 스펀지 마늘이라 뻥이다 했는데 그거는 배가 고파서 생기병이다.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병 이렇게 눈물병. 눈물을 안 흘리게 만들까 배가 불러야 된다. 그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 배가 고파서 눈물병이다.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을 안 흘리게 하고 배부르도록 밥을 줘야 된다. 그래서 마늘의 식물의 밥은 요소, 질소. 다른 거 뭐 NK고 뭐 그런 전혀 필요 없이 막 요소만 치면 되네, 그지? 우비로. 놀골에 청태가 10% 인기가 있으면 인산이 있다. 그리고 이거 토양 분석하면 가리가 많아요. 가리가. 그 우리가 지금 마늘 떼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리가 들어가, 인산도 들어가, 마그네슘, 칼슘 다 들어갑니다. 마늘 여기에 들어있는 거면 우리가 영양소 빠져나가요. 그리고 벼농사를 지금 벼농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합이 들어가잖아요. 그 NK, 거기도 NK도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이 밭에 넘쳐. 근데 심을 때만 우리가 완효성이나 코팅 비료에 쓰고 그 외 것들은 요소만 좀 맞다. 그럼 지금 줬던 비료가 거의 3분의 1밖에 거의 안 줬죠. 그건 취지에 그런. 그렇죠. 뭐, 강섭이 뒤에 나는 뭐 3분의 1. 근데 3분의 1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경영비를 제하고 3kg를 제하고 남은 게 우리 대표님이 3kg밖에 안 남아요. 그 3kg 남은 3, 40이 12,000원 소득이라 올게. 그러면 친구는 보면 강섭이 친구를 보면 그러면 8kg가 나왔다 하는 것 같으면 3kg 중 5kg 남아요. 5kg면 오사시 2만원대라. 엄청나게. 그렇죠. 그 8kg대만 한번 도전해보자. 내년에는 올 가을부터. 예. 그래 하면 또다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농약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농약이 농사 짓는 거 아니다. 마늘의 균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자기가 소화시킨 영양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럼 배부르도록 밥을 더 먹이면 되겠죠. 예. 하여튼 올해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는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우리
그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예, 예. 안 그럼 또 우리 사무실에 저 친구가 강의들을 계속 옵니다. 아, 그래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럼 대박 터주겠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돈을 뺏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지? 얼마나 돈을 벌어주냐? 입대하고 살균제 안 쓴 거면 돈이 300이 넘는데. 예. 그 돈이면 골드그린 골드칼라 사고도 남아. 영양제 쓸 만큼도. 그럼 더 훨씬 득됐죠. 그거는 얼마 삽니까? 100마리당. 100마리용. 100마리용 16,000원 정도. 얼마 안 들죠? 그건 싸네. 가격 싸고 돈 벌게 다 가르쳐 주고. 저만 잘 잡고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이 인터뷰 고맙습니다. 응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농업 농가에서 하는 현실을 황금알 농법 대표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뜨고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늘의 병은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생기는 병과 동작균 녹병밖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고자리 파리약은 마늘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비료가 충분하면 고자리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비료 많이 못 주기 때문에 마늘을 눕혀 심어라. 그럼 가을 고자리빨이 없습니다. 눕혀 심으면 순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물방울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방법과 기술을 많이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심고 나서 이파리 두세 장 될 때 연면십이 골드그린 골드칼라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가을에 연속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식값 맞춰서 이중 덮고, 겨울에도 이식값 측정해서 비료가 부족하면 놀골에다 그거 뿌리 놓으면 겨울에 들어갑니다. 비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중 벗기기 전에 봄에 분명히 이식값을 높여놔야 벗겨야 되지, 이식값 음성이 벗기면 바로 무름병이 옵니다. 잎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 끝에 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우리가 먹었던 질소분이 아미노산 단백질로 전환돼서 땅으로 떨어지면 미생물이 먹어보고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농가에서는 그걸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물방울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줄기 속으로 몸통으로 타고 들어가면 균이 따라 들어가서 마늘 안에 있는 그 생장점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마늘이 그 알을 못 만들어요. 마늘 인편을 못 만듭니다. 인편을 못 만들고 안에 균이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균이 자란다. 그리고 뿌리가 사갔던 흑색균육병 또한 잎에서 타고 내는 물방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이 멀쩡하다가 뿌리가 녹아버리는 거, 꽁이 빠진다 사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 수확 시기에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비료는 5월 8일 어버이날 때 전후 한 2, 3일 내에 마지막 비료 줘라. 그때 줘버리면 꽁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황금알 농법 정말 좋은 농법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기초 이론을 잡아서 계절별 비료량하고 다 개발해 놨다. 그걸 활용하시면 농업 농가는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황금알 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